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산골마을 사파는 이제 꽤 알려졌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트레킹이 유명하다던데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사파에서 꼭 해야 될 탑5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랑 다음에 올라올 트립 컴퍼니 사파 가이드만 보고 가시면 사파에 대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사파는 하노이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특히 호수 남쪽의 상점가부터 동쪽의 로컬 동네는 구글 지도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즉 복권 끓는 맛이 있다는 거죠. 또 트레킹하면 어렵고 멀리 가야 할 것 같은 느낌과 다르게 도시와 딱 붙어있는 함롱산 같은 곳도 있고요. 빈말로도 크다고는 못할 마을이지만 그래서 걸어서 둘러보기 좋습니다. 구글 지도에 등록된 곳만 가지 말고 지나가다가 뭔가 현지인들이 북적거린다 싶으면 한번 기웃거려 보세요. 혹시 아나요? 본인만 아는 히든 스팟을 찾을지? 물론 성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미, 분짜, 퍼보, 맛있죠? 베트남 전역에 없는 곳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긴 사파잖아요. 하노이에서도 멀리 떨어진 그리고 산속에 고립된 도시 특성상 여기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꼬치구이와 연어입니다. 꼬치구이 하면 평소 생각나는 중국이나 일본 이자카야 생각 안 날 정도로 도시가 온통 꼬치구이 천지입니다. 근데 일본, 중국 대비 사파의 꼬치구이가 특별한 점은 외국인 입맛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라는 거죠. 향신료나 특이한 재료 때문에 가끔 기겁하게 되는 중국, 그리고 웬만한 이자카야는 다 소금, 간장 폭탄인 일본보다 참 무난해요. 재료도 돼지고기, 닭고기, 버섯, 야채, 밥, 무난무난하고요. 간도 적절합니다. 가격은 꼬치 하나에 500원부터 1000원 정도인데 다른 퍼보나 분짜 이런 거 대비 비싼 편이지만 한 사람당 6-7천원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몇 개 안 담아도 은근 배부르더라고요. 특히 이 죽통에 눌러 담은 밥구이가 쫀득쫀득한 게 고기와 정말 잘 맞습니다. 맥주도 빼먹지 마세요. 두 번째, 연어. 네, 저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그 산골 마을 사파의 연어? 근데 연어 여기 특산물 맞습니다. 사파는 베트남에서 연어와 철갑상어가 자라는 흔치 않은 곳입니다. 사파 다운타운을 구경하다 보면 까오이 그리고 까땀 이란 간판을 질리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연어와 철갑상어란 뜻이에요. 회, 구이, 찜, 샤브샤브 등 다양한 스타일로 요리가 제공되는데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판시판사는 해발 3143m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려요. 이 판시판 케이블카는 산골마을 사파에서 3143m 판시판의 정상까지 약 6.3km를 15분 만에 주파합니다. 사파의 랜드마크 판시판 케이블카는 선월드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이 회사는 판시판 어트랙션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판시판 레전드, 전설. 하지만 허무맹랑한 이름이 아닙니다. 판시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파 다운타운에 있는 판시판 스테이션. 사파에서 가장 멋지고 큰 건물인 이 역에서 여러분은 산악열차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도착하는 곳은 호앙리엔역. 물론 산악열차 안에서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죠. 왼쪽에서요. 호앙리엔에는 케이블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케이블카로 갈아타는데 역 앞에서 시간이 맞다면 멋진 소수민족 공연이 펼쳐져요. 그리고 길고 긴 케이블카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면 판시판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멋진 불교 건축물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위에도 부분적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이 있고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노레일까지 다 탄다면 약 80만동, 4만원 가까이 하는데 베트남 다른 투어의 시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그 값어치 충분히 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은
정상은 맑지 않은 거를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고 올라오는 게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운 좋으면 맑은 날 구경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사파 여행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예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산 능선을 줄줄이 따라가는 사파의 절경을 몸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요. 사파는 산줄기 속에 위치한 산골 도시입니다. 동쪽, 서북쪽, 남쪽으로 나가는 길이 몇 개 되지 않고 그 도로 모두 산 능선을 굽이치며 달립니다. 바이크 렌트비는 하루 10만 동, 하나로 5,000원 정도면 가솔린 기름값은 리터당 1,000원 정도입니다. 저는 연비가 특히 좋은 혼다 매뉴얼 오토바이를 탔는데 5만 동, 2,500원, 2.5리터 주유해서 이틀 내내 뽕을 뽑았네요.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대도시가 아니라 경찰을 만나 면허를 검문할 일은 거의 없지만 렌트할 때 면허증을 확인하니 미리 챙겨가세요. 근처 경찰서에서 5분 만에 발급되고 비용 10,000원도 안 해요. 제 기준 운전하는 재미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드롱 DNBM프 그리고 드롱 40 이 도로입니다. 사파 기준 내리막이 이어지는 다른 길들과 다르게 오르막을 시원하게 올라가는 드라이브 코스가 예술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지대라 사파에 안개가 껴도 위쪽은 맑을 확률이 높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 하나하나 다 멈춰서 사진 찍고 싶을 정도예요. 여기와 이어진 관광 스팟은 사랑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 북쪽에 있는 따핀 에이리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수민족 구역 한복판을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관통해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끝에는 따핀 케이브, 동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워. 바이크는 보통 매뉴얼, 오토 둘 다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뉴얼 수동이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오토로 빌리세요. 자전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경사 어떻게 감당하나요? 사파의 꽃 중 하나가 바로 트레킹이에요. 이 마을 자체가 산에 완전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딜 가든 간에 걸을거리가 넘치고 절경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이어집니다. 사파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트레킹 아닐까요? 그냥 길 밖을 나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도 있고 투어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다면 원하는 지점부터 시작도 가능하고요. 다만 사파 특징상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초심자가 간다면 혼자 갔을 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숙련된 현지인들이 함께하는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투어 상품이 이 트레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투어 상품으로 묻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상품과 사파에서 출발하는 상품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노이 출발은 내가 가진 일정이 짧을 경우 버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일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5일 하노이 여행 일정인데 직접 갔다가 왔다가 할 때 이동시간 앞뒤로 시간이 붕 떠버리면 아깝잖아요. 반면 시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사파 내부 투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퀄리티는 사파 내부 투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트레킹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물론 꼭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걸으면 트레킹이죠. 다만 그냥 걸어 나가면 다시 마을까지 걸어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왕복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투어를 하면 좋은 곳에 내려서 좋은 곳까지 걷다가 거기서 픽업해서 마을로 돌아오거든요. 사파 마을 인근 도로들은 공사도 하고 차도 많고 허름한 건물들도 많고 해서 걷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피하는 게 투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트레킹이랑 이제 오토바이 렌트를 같은 날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트레킹 했다가 다리 털리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잖아요. 위험하죠. 겁나게 힘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시판, 바이크, 트레킹, 음식, 그리고 사파 마을, 이렇게 사파에서 즐길만한 5가지 거리를 꼽아봤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사파 가서 헤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